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판타스틱 잉글리시의 홍기하 선생입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2015학년도 이제 수능을 준비를 해야 될 시기가 돌아왔어요. 말들이 많죠. 입시 제도가 좀 바뀌어가지고 올 수능을 볼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심적 부담이 더 큰 것 같아. 물론 그런데 여러분들 선배도 A, B형으로 이제 수능이 이제 구분돼가지고 이 단군 이래 최고로 재수없는 어떤 수험생들이었어. 그래서 물론 이제 특히 영어가 이제 A, B형 나눠가지고 B형의 난이도 때문에 정말 치열하게 지금 수능을 봐고 난 다음에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단군 이래 두 번째로 재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즉 다시 말해서 또 컴백했어. 컴백 다시. 그래가지고 예측을 못해.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예측을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특히 이제 영어가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갖고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더 비기닝 시리즈를 OT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에 섰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 영어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은 바뀌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먼저 하고 들어갈게. 먼저 A, B형에서 B형 바뀐다. 이거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듣기가 22문항에서 17문항으로 다시 컴백이고 그 다음에 5문항이 독해에 붙어갖고 자 독해가 23문항에서 28문항으로 늘어났어. 이제 5문항이 늘었고 이 5문항의 정체가 뭐냐? 이것도 보이지 않아. 응? 사실 보이지 않은데 예측을 신중하게 해보면 뭐냐면 그런 거죠. 이 5문항이 난이도 도전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좀 고난이도 문제들이 붙을 것이다. 뭐 그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아. 어찌 되었든 간에 여러분들은 독해 부담이 늘어났다라고 생각하면 돼. EBS 70% 연결 그거 그대로 유지해. 그죠? 70% 유지인데 독해가 한 70% 연계해서 듣기의 대본이 한 40%, 50%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독해에 연계되는 것은 한 40%, 50%밖에 안 돼. 한 40%도 안 되겠다. 한 40%쯤 되겠나? 뭐 그 정도 돼. 아무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직접 연계도 40% 안에 뭐 15%, 20%밖에 안 돼. 나머지는 간접 연계야. 간접 연계는 여러분들한테 더 혼선을 둬. 내가 뭔가 이거 이해한 것 같은데 어디서 본 지문인데 그러면서 시간 다 가버려. 뭐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뀐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포지션을 먼저 잡는 게 중요해. 즉 내가 영어를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이거 당연히 했겠죠. 중학교 때부터 영어 공부를 했는데 한 5년 공부를 했어.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점수가 잘 나와서 100점이 나오면 이제 모의고사 보면 100점이 나와. 그러면은 이제 아주 뭐 걱정이 없을 텐데 5년을 공부를 했는데 그다음에 1학년, 2학년 때 막 모의고사도 많이 봐봤는데 3등급에서 허덕이고 있어. 4등급에서 허덕이고 있어. 막 그래. 응? 그래서 이게 과연 내가 지금 고3 올라가서 영어를 한들 점수가 오를까? 이런 아주 거지 같은 패배 근성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어. 뭐 그런 상황으로 이제 고3을 맞이한 거지. 그래서 이제 뭐 공부를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좌절감으로 가지고 있는데 내가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 두 가지. 자기 점검을 해봐봐. 객관적으로 내가 과연 수능을 대비해서 수능 영어를 대비해서 과연 꾸준히 공부를 한 적이 있었던가? 내가 물어볼게. 있었던가? 당연히 있다고 하는 애들도 있고 없다고 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있다고 하는 애들도 없는 거야. 뭔 소리냐면 너희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내신 영어가 너희들 영어 실력을 망쳤어. 응? 즉 내신이 4번 있잖아. 중간기말, 1학년 끝, 2학년 중간기말, 중간 4번. 그러면 총 8번이거든. 8번의 시험이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망친 애들이 많아. 즉 다시 말해서 뭐 학원들 다니보면은 막 1학년, 2학년은 뭐 내신에 집중시키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뭐냐면 영어를 깊이 있게 꾸준히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 시험 범위에 맞춰서 내신에 공부를 하게 돼. 그러면 그것만 파고하다가 끝나면은 끝. 시험 끝나면 해방. 그죠? 내신 영어 끝나면은 뭐 세상 다 끝난 것 같이 해가지고 그 영어가 자기 실력이냐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꾸준히 수능 영어를 준비해 본 적이 없어. 실질적으로 그래.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안 오른 거야. 두 번째로는 공부 방식을 고1, 고2, 중3, 중2 영어 공부 방식을 똑같이 했다는 것도 문제야. 즉 점수가 안 오르는 방식을 계속 고집했다는 거지. 뭔 소리냐? 독해 안 되면 단어 외우고 독해 안 되니까 문법 찾아보고 독해 안 되니까 구문독해 끌적거려보고 그지? 근데 단언컨대 모든 인강의 강좌나 아니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책이나 문법적 구문책이 다르지 않아. 다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책은 똑같아.
그거 가지고 열심히 공부한 거지. 구문독해 같은 것이 보니까 문법책이야. 즉 다시 말해서 영문법 책을 문장만 수능 기출로 바꿔놨다 뿐이지 그대로 접근을 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딱 스탠다드한 어떤 정보가 나는 다르다 그래도 다 똑같아. 결국 똑같아. 단어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 뭐 어원 분석, 영상 암기법, 뭐 별 지랄 다 해요. 응? 그런데 결국 단어가 쌓이면 암기하고 있어. 뭐 스피드 0단어 뭐 이런 거, 초스피드 0단어니 무슨 어원 분석이니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참 쌉막해. 근데 나중에 단어가 500단어, 1000단어 쌓이잖아. 그러면 다 똑같아. 단어 졸라 외우고 있어. 똑같은 결과예요. 구문도 똑같고. 그러니까 그 똑같은 방식을 가지고 공부를 해왔어.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듣다가 그러면 네가 도대체 하고 싶은 말 뭐인데라고 지금 모니터를 쳐다보고 있을 텐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야. 니네들이 점수 안 오는 이유는 너희들 때문이 아니고 지금 내신의 어떤 8번의 시험이 영어의 실력을 망쳤다. 두 번째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았다. 여기까지가 너희들의 팩트야 사실. 그러면 고3이 올라오면 어떻게 너희들이 환경이 달라지냐면 고3은 하나만 집중할 수가 없어. 수학에 집중할 수도 없고 영어만 집중할 수도 없어. 국어에 집중할 수도 없어. 다 봐야 돼. 시간이 첫째 모자라. 그리고 두 번째로 6월 달이 되면 6월 평가원 모의고사까지가 거의 1차적으로 승부 끝. 알겠나? 승부 끝이야. 왜냐하면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의 9월 달에 수시, 정시 이런 전략을 짜야 돼. 알겠나? 그러니까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전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가장 1차적인 지표가 돼. 그러니까 그때까지 너희들 성적을 극대화시켜 놔야 돼. 알겠나? 그런 결론이야. 그러면 시간이 턱없이 모자라지. 그 안에 국영수 다 해야 된다는 거지. 알겠나? 그러면 기존의 방식을 가지고는 절대로 성적이 오를 수가 없어. 시간을 압축해 줄 수 있는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해. 그치?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제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비기닝 시리즈가 너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공부 방식을 완벽하게 부정하면서 들어갈 거야. 알겠나? 너희들 잘못됐어. 물론 내 말이 나의 주관적인 사견일 수도 있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너희들이 안 됐다고 생각하면 나는 내가 공부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 만점이 나와요. 그 새끼들은 그러면 이 강좌를 들을 필요가 없어. 알겠나?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러이런 책을 가지고 이러이런 인강을 듣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지금까지 공부를 했어도 점수가 안 올라. 3등급에서 허덕이고 있어. 영어를 좀 내가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도 모르는데 점수는 안 올라. 그런 새끼들은 이 강좌의 OT를 정확하게 들어라 이거야. 알겠어? 즉 기존의 방식을 완전히 부정하고 내가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 이유는 그 방식으로 공부를 해서 성적이 안 올랐기 때문이라는 대전제가 있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이 비기닝 시리즈는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신선하면서도 정말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수능은 어차피 어려운 거 없어. 알겠나? 저는요, 수능 강의만 하는 게 아니거든. 저는 고시 강의도 하고 공무원 강의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렵다라는 영어의 시험이 고시 영어야. 선생님, 수강생이 4,500명 넘어요. 공무원들도 많아. 7급, 9급 공무원, 그 다음에 국정원 공무원들 다 선생님 강의를 듣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이라는 것은 그 시험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알겠나요? 수능 영어는 수능력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왕도가 있어. 영어는 왕도가 없다고 그러니 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어차피 수능이야. 알겠나? 그러면 어려운 개념을 쉽게 풀어주는 것이 너희들한테 맞는 강의야. 너희들은 강좌 선택할 때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 OT 강좌 들어봐.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나와서 이야기하잖아.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난 대단한 놈이야 하면서 내 강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들었으니까 이렇게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필요 없어. 1강 맛보기, 2강 맛보기 있잖아. 너무너무 강의를 잘 찍어. 정말 얘들한테 정말 이게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뭐 그렇잖아요. 이걸 좀 속된 말로 삐끼라고 하지, 삐끼. 그래서 딱 칠 수 있는 아주 좋은 강좌한테만 집어넣어. 응? 그러면 그거 보면은 아, 내가 이해가 되는 것 같아. 그지? 그러면 또 이제 심화 강좌 같은 거 이제 좀 어려운 강좌 들으면 아, 저건 졸라 어려워. 어렵네. 나한테 안 맞아. 그지? 내가 이해가 되네. 물론 이해가 돼야 되겠지. 그런 거지. 내가 70등급이야. 저게 이해가 되네. 그래서 아, 저게 좋은 강좌에 들어. 점수 죽었다 깨어나도 안 올라. 알겠나? 그러면 그거지.
내가 1등급이 들은 강좌, 아주 어렵고 좋은 강좌를 들었는데 그 강좌가 내용이 어렵지만 쉽게 이해가 돼. 그 강좌가 좋은 강좌야. 그래야지 성적이 올라가. 그래야지 5등급, 6등급, 3등급, 4등급도 1등급이 되는 거야. 알겠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으로 강의를 수능 영어는 어차피 수능이기 때문에 수능의 난이도에 맞춰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심화, 기초 이걸 나눌 필요가 없어. 이런 거 정말 수험 기간이 늘어난다? 왜냐하면 내가 기초가 없으니까 정말 없을 수 있거든? 그러면 정말 없으면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생각 ABC도 몰라. 나는 중학교 때부터 사춘기 와가지고 영어는 공부를 안 했어. 내가 왜 영어를 해야 돼? 나는 미국 안 나가.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영어를 아예 손 놨어. ABC도 다시 해야 돼. 그런 애들은 생기초가 필요해. 근데 어느 정도 공부를 하려고 했어. 그러면 다 영어에 대한 인지가 돼 있어. 알겠나? 그런 애들은 기초, 심화 이렇게 다 들을 필요가 없어. 어차피 수능에 맞춘 강좌를 들어야 되고 너희들이 기초를 들은과 동시에 생기초 강좌를 들어. 내가 4등급이야. 기초가 약해. 그래 생각하거든. 모든 애들이 기초 약하다고 생각해. 영어 안 되는 애들은. 그 다음에 단어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 그러면 기초 강좌를 듣는다? 그러면은 기초 강좌 듣고 기본 강좌 듣고 심화 강좌 들어. 이 강좌 들은 데만 6개월 넘어가. 게임 끝이야. 점수 안 오르고 끝납니다. 그럼 너희들은 수험 기간을 재수까지 생각을 해서 수험 시간을 짤 수밖에 없는 거야. 시간을 단축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단축시키는 강좌가 이 강좌다. 그리고 기존의 어떤 틀을 부정하고 새롭게 너희들한테 영어에 대한 인식을 시켜주면서 6개월 만에 성적을 한 5등급이 안정적으로 2등급 안에 들어오게끔. 그 이후로는 1등급은 또 다른 문제니까 그렇게 해주는 강좌다. 그렇게 보면 돼. 그리고 나눠지는 게 구문독기가 더 비기닝인데 이게 볼륨 1, 2, 3로 나눠져 있거든. 근데 이 1, 2, 3는 이게 한 교재 안에 있는 게 아니야. 이것은 수능 입문 과정이고 EBS 전단계 컬이야. 또는 수능 개념 강좌, 입문이 아니고 개념 강좌라고 생각하면 돼. 개념. 그래서 이 강좌는 EBS 전 커리를 타기 전에 수능 기출 문제를 가지고 완벽하게 분석하고 단어 외우고 문장 다 들여다보는 거고 바로바로 독해가 될 수 있게끔 연습을 하는 강좌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방법을 부정하면서 들어갈 거다. 알겠습니까? 새로운 방법으로, 쉬운 방법으로. 그래서 이건 하나의 커리가 아니고 하나의 어떤 단계고 그 다음에 이게 개별 컬이야. 알겠어? 개별 컬이. 볼륨 1이 구문편이고 볼륨 2가 수능편, 어법편, 볼륨 3가 단락편이야. 구문독기에서 문장을 배웠어. 수능 어법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한 문항 나오는 거 그거 맞추기 위해서 어법하는 게 아니거든. 구문독기에서 배웠던 내용을 더욱더 다지는 개념이야. 알겠어?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자, 수능 기출 문제 모든 어떤 유형 분석하고 단락 구조 분석해서 접근하는 방법 배우는 거지. 됐나? 그래서 이 세 개의 과정에서 단어 외우면서 이 세 개의 컬이 따라오면 거의 80% 끝이야. 알겠나요? 80% 끝.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걸 적용시켜서 어디에서? 그렇지. EBS 컬리에서 EBS의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적을 다져나가는 거라고 보면 돼. 알겠나? 그래서 여기가 이제 처음 시작이거든요. 시각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지금 구문독해법부터 시작을 하거든. 그래서 구문독해편을 여러분들 이제 OT를 들은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OT 들어갖고 뭔 소리인지 몰라. 그지?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할 때 그건 뭐 아주 추상적인데 그럼 어떻게 강의가 될 것이? 자, 맛보기 강의 맛보기. 그죠? 맛보기 강의 들어보고 맛보기 하나 내지 두 개가 올라가 있을 텐데 사실 이것만 들어도 잘 모르는 거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수업이 이렇게 진행하고 이런 접근 방법이구나 라는 건 알 거야. 그러니까 OT 듣고 반드시 맛보기 강좌를 듣고 그 다음에 따라오시면 돼요.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반드시 성적이 올라갑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고 여러분들하고 그 강좌에서 다시 이렇게 우리가 대면을 할 거야.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죠?